저 방송 보고 전세 사기 무서워서 월세 하는데 월세비 부담이 많지 않네요. 월세도 집값 하락 예상처럼 내려갈까요? 이거는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매매 플러스 전세가가 먼저 하락하고 월세는 몇 개월 뒤에 떨어진다. 왜냐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매매가가 떨어지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요거는 개소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떨어지거나 혹은 위험, 이것 때문에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요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이동해가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이동을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월세가 뭐예요? 집에 대해서 사용권을 빌려 쓰면서 이에 따라서 지불하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저 지불하는 금액이요. 비싼 거일수록 많이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시계를 빌린다고 하는데 군용 전자시계 빌리는 거 이거 뭐 돈 뭐 받아봤자 한 100원 받겠어요? 근데 롤렉스 이런 거 빌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수요 이동에 따른 것은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랑 전세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제 이게 본격화 될 때까지 월세가도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매매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일단 우리나라 지금 집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요.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요. 월세 내려도 수익률이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세입자들도 그렇게 비싸게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래프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 할 때 분석했냐면요.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 이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 때문에 제가 그 KB에서 뽑을 수 있는 대로 가장 길게 뽑아봤어요. 근데 KB는 월세 지수는 없어요. 그래서 월세 지수는 나중에 부동산원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매매가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기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다. 왜?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이때를 제외하고 1991년 하락이나 1997년 하락 이럴 때는 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했다. 이것도 2008년부터 바로는 아니고 거의 한 2010년쯤부터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매가랑 전세가는 같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저기 집값을 이야기를 할 때요. 자꾸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본주의의 논리가 뭐예요? 비싼 건 비싸게 빌리는 거고 싼 건 싸게 빌리는 거예요. 근데 값이 싸지는데 사용료는 올라간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아요? 그래서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궤변이다. 왜 그런 궤변을 하겠냐? 우리나라 집값이 가장 많이 폭등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까 제가 거래량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이야 거래량은 말도 안 되는데 막 집값이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마지막 심리 잡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진짜 올라가는 시기는 거래량이 같이 올라갑니다. 매물은 줄고 그러면 매물이 줄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가 매매가가 폭등했던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가 언제예요? 2020년에서 2021년. 그때 거의 제로금리에 수렴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수요가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매매도 전세도 수요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매매가 떨어지니까 전세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전세가도 지금 하락으로 바뀌었죠. 근데 월세도 결국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매가가 월세든 전세든 매매가에 영향을 받는 건데 매매랑 전세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라면은 월세 같은 경우는 매매가에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가시화 됐을 때 월세도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그거는 자명한 이야기인 거고 그 부분에서 제가 15년도 집값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15년도 집값을 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평균 주담대 차주 DSR이 60%였다고. DSR 규제가 40%로 돼요. DSR 작년이랑 재작년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DSR을 40%로 만들어 놨는데
DSR을 우회하는 대출이 3분의 2나 나왔기 때문이죠. 전체 대출 중에서. 근데 DSR이 60%에서 40%가 된다. 지금 최근에 GDP를 개편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바뀌었지만 일단은 이 60%에서 40%로 적용되는 게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정도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GDP를 대폭 개편해가지고 GDP 대비 가계부채를 한 9% 정도 낮췄죠. 그 전에를 판단했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창용 총재가 경제가 똑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다? 80%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GDP로 낮추기 전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 정도 됐던 게 2014년 하반기 정도였어요. 즉 2014년 정도가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가격이다. 그 부분에서 조금 넉넉 잡고 잡은 게 2015년 정도인 거고 2014년에서 2015년 초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GDP가 상승해야 되죠. GDP가 상승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DSR을 책정할 때도 DSR은 뭐에 대비로 책정해야 된다? 소득이 상승한다. 그래서 제가 2015년 가격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2015년 가격이 아니에요. 2015년 실질주택 가격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실질주택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15년 가격이 중위 가격이 한 4억 8천 정도 됐어요. 제가 6억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물가 상승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들어가지 않는 지방 집값 같은 경우는요. 그런 데는 보면은 집값이 막 이렇게 되던 것 서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요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요렇게 되니까 겁나가지고 아까 그런 인간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요 추세로 맞게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요런 데가 있다가 나중에 막 저기 전세가 튀고 하니까 갭투기 들어가지고 요렇게 된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2015년 가격 혹은 떨어지고 있었던 거면 떨어지는 가격으로 생각하셔서 저기는 실수요인데 내가 평생 살 거 아니면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런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집값이 왜 떨어지느냐? 과잉 대출을 내준 것이 정상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통 막 그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자꾸 와가지고 헛소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정책이 어떠니 뭐가 어떻느니 근데 핵심은요 집값 거품이 뭐 때문에 생겨요? 소득의 상승 때문에 집값 거품이 생겨요? 소득의 상승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상승이지 거품이 아닙니다. 집값 거품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대출에서 생겨요. 근데 문제는 대출을 더 내주자니 왜 GDP 대비 가계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GDP를 개편하고 GDP보다는 대출을 덜 내주려고 할까요? GDP 대비 가계 대출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외국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정책 대출 내주면서도 국가 부채는 안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했죠. GDP 대비 가계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다.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최소 넘어선다. 거의 IMF에 준하는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막으려고 막는 게 아니라 못 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줄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상화가 된다. 과잉 부채가 지금 주담대에서 3분의 1 정도가 빠져야 돼요. 근데 그 3분의 1 정도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에서만 빠진 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에서 같이 빠진다. 그래서 그 정도 대출이 만들어냈던 집값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2015년 집값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